자, 오늘 분석할 기업은 KSS 해운입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이 해운 선사로서 시가총액은 대략 한 2,200억 원 수준이고요. 지난번에 이 2월 이 종목 분석에서 이 공격형 이 종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수비형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더 이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KSS 해운은 이 특수 이 해운 선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사라고 한다면은 이 컨테이너 선이나 이 벌크선 같은 이런 선박 해운 회사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KSS 해운은 이 가스선 및 이 케미컬 선을 이 전문으로만 하는 회사입니다. 총 33척의 이 배를 보유하고 있고 가스선이 매출 비중이 89%.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은 가스선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미컬선은 10%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매출과 이익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보더라도 2020년에는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급감, 이익 급감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인데 이 시기조차도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이 KSS 해운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수비형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서는 우선 이 KSS 해운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가스선이 거의 대부분 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 용선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장기 계약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업다운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인 만큼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좋은 점을 보시면은 최근 21년부터 23년까지 굉장히 눈에 띄는 이 매출 증가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년도에 2,200억 정도 하던 것이 매출이 21년도에는 무려 1,000억이 뛰어서 3,240억, 다시 1,200억이 뛰어서 4,454억, 작년에는 이 예측치긴 합니다만은 대략 5천억 가까운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이처럼 21년부터 3년간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200억 원 수준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1,000억 원이 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니까 멀티플을 대략 20을 준다고 한다면은 1,000억에 20이니까 대략 2조 원의 이 시가총액이 나와야 되지만은 현재 시가총액은 그의 10분의 1인 이 2,0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장성도 상당히 크고 성장성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주가는 계속해서 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21년부터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살펴봤지만은 이처럼 이익과 매출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떨어진다. 완전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는 거죠. 이 디커플링 현상의 끝은 결국은 이 커플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에 상당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성장성이 올해 끝나느냐? 또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KS 해운은 27년까지 무려 이 40대까지 배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느 정도의 성장성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스선 같은 경우에는 한 척당 연간 250억 원 내외의 이 매출이 증가가 예측되는 만큼 대략 7대 정도 늘어난다고 본다면은 대략 한 1,5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세가 2027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여전히 이 성장성이 남아 있다라는 점이 투자의 중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KSS 해운은 특수선을 보유한 이 해운 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스선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이 브릿지 연료로서의 이 LNG라든지 이 LPG의 성장성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선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도 몇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 VLGC, Very Large Gas Carrier, 이 가스 캐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업황 호조 수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브릿지 연료의 이 사용량 증가가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던 것이 결국에는 이 탄소를 이 제로로 하는 이 친환경 연료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오염량이 적은 이 브릿지 연료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LNG라든지 이 LPG가 그러한 이 브릿지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릿지 연료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VLGC 시장도 계속해서 이 호황을 누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자, 이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 두 척을 인수하면서 계속해서 이 선박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7년까지 무려 40척의 배까지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특히나 이 가스선을 22척, 케미컬선을 11척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스선에 이렇게 본다라면 보유 선수로 본다면은 가스선의 매출 기여도가 대략 한 60% 정도 되어야 되지만은 가스선의 매출 기여도는 무려 이 9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 가스선의 매출 기여도가 높고 이 KS 해운의 핵심 사업부는 바로 이 가스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동사는 이 KSS 해운은 계속적으로 이 선박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 증가는 계속되는 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사업 구조 위에 이 증가하는 선박 수는 이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리레이팅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이익률 훼손이 전혀 없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평균 40%씩 계속해서 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률 훼손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22년, 23년도에는 이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가스선도 결국에는 이 석유 가격, 이 LNG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지만은 이러한 가격들이 오르면서 원료 가격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스선 운임은 다른 이 해운 업황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3년 8월과 23년 9월, 물론 이거 1주간의 비교이긴 합니다만은 1주 동안 VLGC의 운임이 27.3% 오르고
3% 오르는 등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로 VLGC, 특히 이 가스선의 운임은 계속해서 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라는 점도 KSS 이 해운이 앞으로 향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VLGC 같은 이 가스선의 운임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 스팟 계약 기준으로 운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변동폭이 큽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월 1000달러에서 월 3500달러까지 무려 업다운이 3.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KSS 해운의 이 매출과 이익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KSS 해운은 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선박 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장기 계약 용선료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는 이 수요와 이 공급, 경쟁이 치열하냐 안 치열하냐라든지 이 국제 유가, 스팟 운임, 그리고 어떤 항로, 내가 미국, 한국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간다든지 이러한 항로, 그리고 운하 사정,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없다라든지 이런 운하 사정 등을 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용선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운임 요금을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KSS 해운은 이 올드 파나마에서 운행이 가능한 이 VLGC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올드 파나마는 파나마에서도 조금 작은 배들, VLGC 중에서 조금 작은 배들이고 그거보다 더 큰 배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네오 파나마를 새로 개설했는데, 이 네오 파나맥스를 이용하려라는 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은 혼잡하고, 결국에는 이 네오 파나맥스급의 배들은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올드 파나맥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이 배들이 훨씬 더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올드 파나맥스의 운항은 좀 더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 비용이 적은, 최선 비용은 배가 이 운하를 이용하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채선료라고 해서 이 늘어나는 기간만큼 채선료를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채선 비용이 적은 올드 파나맥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채선 비용이 적은 이 올드 파나맥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 VLGC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KSS 해운은 이 올드 파나맥스급 VLGC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친환경 연료로서 이 수소가 각광받고 있는데,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가장 현재 이 경제성이 좋은 연료로는 이 암모니아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선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KSS 해운이 국내에 유일하기 때문에 이쪽 사업의 성장성도 향후에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드 파나마 통행이 가능한 VLGC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고, 국내 유일의 이 암모니아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앞으로도 경쟁력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앞서 보았듯이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면은,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면은 이 운행 경로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면은 엄청나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회할 경우에는 보통 운항 소요 일수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반 비용도 또한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파나마 운하의 이용이 가능한 이 올드 파나맥스급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 파나맥스가 이게 올드 파나맥스가 되고 이 네오 파나맥스, 이 뉴 파나맥스가 됩니다. 이게 이 네오 파나맥스가 훨씬 더 큰 이 배를 이거 운행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이 여기가 더 그러냐, 운행하기가 어렵냐면은 이쪽으로 새로 만들면서 큰 배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 쪽에서도 자기들에게 더 수익이 많이 주는 쪽에 더 큰 혜택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사들이 훨씬 더 많은 배를 운항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사가 이 우선순위로 배정받고, 이 가스 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의 이 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완전히 이 뒤쪽으로 밀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올드 파나맥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배들이 이 정체 없이 쭉쭉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에서 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뭐 LNG선, 이 LPG선을 계속해서 이제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 향후 몇 년 뒤에면은 이 VLGC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VLGC가 현재 15% 이상, 설령 20년 이상의 이 노후 선박으로 이 교체의 이 대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만드는 양보다 이 퇴출되는 양이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LNG, LPG선 이 도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하더라도 26년, 27년이 되어야 겨우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3, 4년 이상 동안은 굉장히 이 VLGC 시장 수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 IMO 환경 규제로 인해서 노후 선박 퇴출은 더욱더 빨라질 것이고, 선사들은 이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선박 운항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은 선박 운항 속도를 줄이면은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선박 신조가 필요한데 이 선박 신조에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후 선박이 퇴출되고 새로운 신조 선박이 들어오는 이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향후 4, 5년간은 계속해서 이 타이트한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가스선은 상당히 이 고이익을 내는 이 사업 부분입니다. 가스선의 현재 평균 영업이익은 27%에 달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 해운 업종 내에서도 최상위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5에서 10년간의 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27년까지 계속해서 40대까지 배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안정적인 이익을 담보로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는 계속 제가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물론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부터 공격적으로 이 선박 수를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이 해운 선박 금융을 통해서 이 돈을 빌려서 배를 구매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이 부채로 빌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배를 늘렸다는 것은 이 투자를 진행한 것과 같기 때문에 현금이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고 이 차입금 비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이자 비용 부담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이 가스선이 상당히 고수익을 내는 사업군이고,
또한 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자라든지 부채를 충분히 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입금과 부채 비율이 높은 만큼 이 KSS 해운을 투자하실 때는 이 현금 흐름을 잘 살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KSS 해운을 투자하실 때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 프리 캐시 플로우를 잘 살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은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KSS 해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차입금 비율도 높고 부채 비율도 높지만은 사업 구조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향후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이러한 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수비형 투자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한번 천천히 투자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